안녕하세요. CMOS 공정을 이용한 아날로그 직접회로 설계 기초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포토다이오드에서 나오는 전류를 처리하는 트랜스 임피던스 앰플리파이어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랜스 앰플리파이어는 광통신의 리시버 단에도 들어가는 블락이 되겠습니다. 전류를 전압으로 바꾸는 앰플리파이어가 되겠죠. 기본 동작을 간단히 보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 임피던스 중에 중요한 디자인 파라메타가 밴디스, 즉 포토다이오드에서 나오는 혹은 옵티컬 퀴즈노에서 나오는 신호의 스피드를 커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밴디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신호를 처리하고자 하는 주파수보다 밴디스가 높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인풋에서 SNS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트랜스 임피던스에서 나오는 토탈 노이즈를 인풋으로 환원하는 인풋 이퀴벌런트 볼테이지와 인풋 디퍼드 이퀴벌런트 커런트 노이즈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계산하는 게 중요하고 그들을 최소화해서 트랜스 임피던스의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를 좋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부해 보도록 하죠. 공부에 앞서서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있는 강좌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대략 3개의 분야의 온라인 강좌를 제공하고 있는데 하나는 CMOS 아날로그 설계 기초입니다. 나자비 교수의 책을 이용한 것과 또 몇 가지 토픽을 가지고 하는 온라인 강좌가 있습니다. 또 파워 매니지먼트 IC가 있고요. 즉 시스템의 전력 활용을 효율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배터리로 운영되는 모바일 디바이스라든가 배터리 라이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파워 매니지먼트 IC를 잘 설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핫한 AI를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핫합니다. 그 데이터 센터의 중요한 부분이 운영비가 쿨링 시스템입니다. 열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열을 잘 관리하는 건데 거기에 에너지 효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 파워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설계하는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핫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또 이제 PLL과 VCO 설계 기초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유튜브 게시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목인 트랜스 임피던스 앰플리파이어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옵티컬 커뮤니케이션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를 모듈레이션해서 걔를 레이저 드라이브로 해서 포토다이를 통해서 광으로 만들고 일렉트리컬 신호를 광신호로 만듭니다. 그 광신호는 옵티컬 파이브를 통해서 수신단으로 가겠죠. 수신단에서는 포토다이오드를 이용해서 이제 빛신호를 전기신호로 바꿔줍니다. 그 전기신호는 전류가 나오겠죠. 그 전류를 전압으로 바꿔주는 게 트랜스 임피던스 앰플리파이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완제로 구하기 위해서 리미트 앰플리파이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에서 데이터와 클락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 클락 리커버리가 나오겠습니다. 자, 우리는 간단하게 이 수신단의 트랜스 임피던스 앰플리파이어의 노이즈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중요한 퍼포먼스는 이 리시버의 중요한 퍼포먼스는 TIA가 결정을 합니다. 그 파라미터 중에서는 적어도 TIA는 뒷단에 오는 블락들의 노이즈가 입력으로 기여하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게인을 가져야 됩니다. 즉 저항 트랜스 임피던스 앰플리파이어의 게인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뒷단의 노이즈들은 스퀘어로 나눠서 뒷단의 노이즈 파워는 요 TIA의 게인으로 나눠져서 입력에 나타나기 때문에 게인 일정에 크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처리에도 밴드위스인데요. 밴드위스는 이 포토다이오드가 리버스가 걸려있기 때문에 저 포토다이오드를 등가하려고 그러면 빛이 전류를 바꾸는 이 절 입력 커런트와 그 다음에 포토다이오드의 페라시틱 캐패시턴스가 됩니다. 이게 인풋 캐패시턴의 그 도미넌트 팩터가 됩니다. 자, 이 캐패시턴을 적게 못하니까 TI의 인풋 이퀴벌런트 리지스턴스를 적게 해서 이 밴디스 CP와 그다음에 Rn 요게 밴디스네. 그다음에 2파이 헤르츠로 표현하면 1파인데 요게 밴디스인데 이 밴디스는 우리가 처리하고자 하는 데이터 레이스의 70%는 이상이 돼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처리하는
받고자 하는 데이터 레이시 10기가 bps라고 그러면 적어도 밴드위스는 7GHz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캐패스라고 우리가 줄일 수 없으니까 입력 임피던스를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입력 임피던스를 줄이기 위해서 커먼 게이트를 쓴다든가 혹은 앰플리파이어를 피드백 시켜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커런트 광을 이 포트를 통해서 이 정보를 커런트로 바꿨으니까 이 커런트 노이즈 양이 인풋에서 보는 커런트 노이즈 양이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인풋 디포드 커런트 노이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BR을 결정하게 되는 거고, 크면은 SN이 떨어져서 BR이 떨어집니다. 빛 에러 레이트가 떨어지는 것이죠. 자, 그럼 간단하게 여러 가지 구조 중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피드를 이용해서 이제 트랜스 임피던스 앰플리파이어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광을 빛으로 전류를 바꿔주는 포토다이오드를 모델이라고 표현하면 우리가 네거티브 피드백 시키면 볼테이지를 센싱해서 커런트 피드백 해주는 즉 커런트 볼티지 컨버터 트랜스 임피던스 앰플리파이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션트 구조로 하면 여러분이 피드백에서 배운 것처럼 피드백되지 않은 인풋 임피던스를 오픈이죠. 이거를 대략 1 플러스 루프 게인 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그죠? 임피던스를 키울 수도 있고 피드백에 의해서 줄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션트를 구조하면 임피던스가 피드백 걸지 않았을 때보다 피드백 걸으면 줍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임피던스가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나요? 요 입력 전압을 VX죠. non inverting 렌즈를 X라고 그러면 VX 전압을 구하면 되죠. VX의 인풋 커런트인데 인풋 커런트를 보도록 하죠. 이 VX라고 가정하면 이 아웃풋은 여기에 마이너스 A 인버팅이니까 이 마이너스 VX의 A0가 아웃풋이 되죠.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VX 마이너스니까 VX VO가 되죠. 이게 양단에 걸린 전압이고 이게 RF로 하면 이게 I 인 전류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표현하면 입력 임피던스는 피드백된 거를 1 플러스 A만큼 나눠줍니다. 즉 앰프가 개인이 크면 임피던스를 굉장히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로 임피던스를 임플리멘테이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이 밴드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 임피던스 앰프의 뒷단에 오는 블락들의 노이즈가 입력으로 기여하는 걸 줄이기 위해서 게인을 키워야 된다 그러는데 트랜스 임피던스 앰프의 게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인은 어떻게 되나요? 입력 커런트의 출력 볼테이지예요. 그죠? 트랜스 임피던스가 입력 커런트를 볼테이지로 컨버트하는 앰플리파이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가 됐죠. 그럼 아웃풋은 어떻게 되나요? VX를 AB만큼은 게 아웃풋 볼테이지가 되죠. VX는 어떻게 되나요? 아까 여기서 구하면 인풋 임피던스에다 인풋 커런트를 곱하면 되죠. 그러면 캔슬 아웃 되면 이렇게 되죠. 입력 임피던스 얘를 표현하면 여기 입력 임피던스 대입하면 요 게인이 어떻게 돼요? 대략 A가 굉장히 크면 RF가 되죠. 즉 트랜스 임피던스 앰플리파이어의 게인의 매그니튜드는 RF인데 이 피드백 게인이 그래서 커야 되겠죠. 그래서 게인을 입장을 크게 하려면 밴드위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밴드위스는 캐패시턴스는 포토다이오드의 페라스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줄일 수가 없습니다. 입력 임피던스를 줄여야지 밴드위스를 늘리려면 입력 임피던스를 이렇게 줄였으면 이 밴드위스는 우리가 노 인풋 임피던스를 임플리멘테이션 할 수 있으면 하이 밴드위스를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이 데이터 레이트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인풋 리퍼드 커런트 노이즈가 필요한데 왜냐하면 인풋 포토다이오드 나오는 게 커런트니까 우리는 얘를 두 개 다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우리가 이 블락이면 간단하게 우리가 A를 M1으로 구현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구조에서 이 전체 노이즈 만들어내겠죠. 저항도 노이즈 만들고 트랜스도 노이즈 만들 텐데 그 전체 노이즈를 우리가 볼테이지 노이즈와 커런트 노이즈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거는 우리가 앞 영상에서 다뤘으니까 혹시 보지 않으신 분들은 앞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풋 이퀴벌런트, 인풋 리퍼드 노이즈 볼테이지 구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스 임피던스를 VS고 이게 RS인데 혹은 GS인데 얘를 제로로 놓으라고 그랬지. 쇼트로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저를 하든가 혹은 측정을 하든가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쇼트하면 이렇게 되겠죠? 인풋이 쇼트입니다. 그리고 나서 출력
노이즈 파워 커런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이즈 만드는 게 뭐가 나나요? 저항이 만들어내는 거죠. 저항은 노튼가이로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RF는 RF의 4KT 뭐 이렇게 만들어내겠죠. 그죠? 단위의 진행 노이즈 파워 커런트는. 그 다음에 M 안에 드레인 소스 간의 노이즈 파워가 이렇게 내겠죠. 자, 걔를 합친 게 출력 노이즈 파워 커런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트랜스트에서 나온 드레인 소스 간의 노이즈 파워, 얘는 피드백 저항이 만드는 노이즈 파워, 이 가로 안이 단위 헤르츠당 노이즈 커런 파워가 되겠습니다. 그죠? 델타 F는 토탈 인테그레이티드 노이즈 커런 파워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웃풋 노이즈 볼테이지를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거기다 아웃풋 임피던스 스퀘어를 곱하면 되죠? 아웃풋 임피던스 스퀘어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 RF와 이 RDS 있는데 RDS는 일단 생략을 하자고요. 심플하게. 그럼 RF 스퀘어를 곱하면 되죠? 이게 인풋 볼테이지입니다. 자, 얘를 가지고 우리가 인풋 디폴트 볼테이지 파워를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 1번으로 가면 여기에 뭘로 나누면 되나요? 볼테이지로 나오려면 뭘로 나누면 됩니까? 예, 볼테이지에 이제 커런트니까 트랜스 컨덕턴스로 나누면 되네요. 트랜스 컨덕턴스 스퀘어로 나누면 되죠. 그럼 트랜스 컨덕턴스를 구해야 됩니다. 그죠? 2번으로도 인풋 이퀴벌런트 볼테이지를 구할 수 있죠. 얘는 어떻게 돼요? 볼테이지 개인의 스퀘어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거를 하기 위해서 먼저 트랜스 컨덕턴스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 컨덕턴스는 볼테이지 입력 때 출력 커런트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니까 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이제 출력 쇼트 커런트를 구하면 되죠. 뭐에서 입력에 따라서. 자, 얘가 쇼트죠. 그러면 여기 걸린 전압이 흐르는 커런트가 이렇게 되고 여기가 게이트 소스가 V인이죠. 그죠? 그럼 이거로 인해서 드레인 소스 간의 전압은 GM 타임스 V1이고, 그 다음에 RF로 흐르는 커런트는 여기가 출력 A 숏이니까 보면 V인 타임스 디바이드 바이 RF가 흐르는 커런트가 될 겁니다. 그러면 출력에서 KCL이 성립해야 되니까 아웃풋 커런트를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자, 그렇게 구하면 아웃풋 커런트가 이렇게 됩니다. 그거에 입력을 하면 이게 트랜스 컨덕턴스가 되죠. 그래서 출력 노이즈 커런 파워를 이 트랜스 컨덕턴스에 스퀘어를 나누면 인풋 이퀴벌런트 볼테이지 파워를 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테이지 게인을 구하면 입력되겠죠. 그러면 GM에다가 R이죠. 출력 R니까 출력 R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쇼트니까 R는 요 RF가 되겠습니다. 그죠? 얘는 구하려면 얘를 여기다 놓고 하니까 이게 좋다면 RF만 보이죠? 그래서 RF예요. 자, 이거에 스퀘어를 나누면 볼테이지 인풋 출력 노이즈 파워, 볼테이지 노이즈 파워를 얘의 스퀘어를 나누면 동일하게 인풋 이퀴벌런트 노이즈 볼테이지를 구할 수 있죠. 자, 그렇게 구해보면 이제 출력 노이즈 파워를 가지고 하면 GM 스퀘어로 나누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인풋 이퀴벌런트 볼테이지 노이즈예요. 그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출력 볼테이지 파워를 볼테이지 게인의 스퀘어로 나누면 동일하게 나오죠. 그래서 위아래가 같습니다. 그죠? 파란 거는 단위 헤르츠당 볼테이지니까 단위가 볼테이지 스퀘어 퍼 헤르츠가 될 테고, 그죠? 그 다음에 델타 F를 곱하면 델타 F가 밴드 있으니까 이게 토탈 인테그레이트 노이즈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풋 이퀴벌런트 커런 노이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인풋과 패럴로 구성된 얘를 구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앞 영상에서 어떻게 RS를 무한대로 놓는다고 그랬어요. 오픈하고 본다고 그랬습니다. 오픈하고 출력 커런트를 구하면 돼요. 이 출력 커런트 오픈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해서 출력 커런트는 어떻게 되나요? 이 M1이 만드는 드레인 소스 간의 커런트 플러스 이 저항이 만드는 게 이때는 이제 그 태분한 눈가위를 표현하자고요. 전류 안 흘리니까 어떻게 돼요? 게이트 전안 흘리니까 여기에 이렇게 표현돼도 되죠. RF 요 스퀘어. 그다음에 그러면 얘로 인해서 드레인 소스가 만들어진 거에 GM 스퀘어를 곱하면 되죠. 예, 그래서 보면 4KTIRF가 저항이 만드는 서멀 볼테이지고 거기에 GM 스퀘어를 보면 드레인 소스 간의 노이즈 파워가 될 거예요. 저항에 의한 나타나는.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 자체의 노이즈 파워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출력 커런 노이즈 파워 됩니다. 자, 얘를 인풋 커런트로 보면 커런 노이즈 게인으로 이걸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인풋 커런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커런트 게인이 어떻게 되는지를 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출력 볼테이지 노이즈는 이 커런트 노이즈에다
그 아웃풋 임피던스 곱하면 되는데 인풋을 오픈시키면 이게 무슨 구조인가요? 다이오드 구조잖아요. 그죠? 이 구조죠. 그러니까 아웃풋 임피던스는 어떻게 돼요? 1/GM이에요. 자, 그걸 곱하면 이게 아웃풋 노이즈 파워가 되겠습니다. 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인풋 디포드 커런 노이즈를 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면 커런 게인을 구해보야죠. 커런 게인은 구하면 여기다 커런트 소스를 놓고 아웃풋 커런트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하면 여기가 어떻게 되냐? RF가 타임스 IN이 되네요. 그 전압이 이거죠. 게이트 전압이죠. 게이트 전압에다가 GM을 곱하면 드레인 소스라는 전류가 되죠. 그래서 출력 전류는 어떻게 돼요? 요거 입력 커런트, 그 다음에 요 게이트 전압에 의한 커런트, 그 다음에 아웃풋 커런트가 그 토탈 이제 합이 제로다 이런 거야죠. 그죠? 그렇게 해서 구하면 아웃풋 커런트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커런트 게인은 이렇게 되죠. 근데 GM 타임스 RF가 1보다 크기 때문에 대략 보면 커런트 게인은 GM 타임스 RF입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 임피던스 게인은 어떻게 돼요? 입력 때 볼테이지는 어떻게 되면 아웃풋 볼테이지는 아웃풋 커런트에다가 아웃풋 임피던스를 구하면 되죠. 아웃풋 임피던스 1/GM이라고 그랬죠? 왜? 다이오드 커넥트니까요. 자, 이렇게 하면 얘는 트랜스 임피던스 게인은 RF, 매그니튜드는 RF예요. 우리 앞에서 구한 거 똑같네요. 자, 얘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인풋 이퀴블런트 커런 노이즈를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아웃풋 커런 노이즈를 가지고 노이즈 파워를 가지고 시작하면 이 커런 게인의 매그니튜드 나눠주면 돼요. 자, 이걸 가지고 나눠주면 이게 1보다 훨씬 크다고 가져가면 이게 없어지죠? 그렇게 정리하면 요 앞단이 뭔가요? 아, 트랜스터가 참 저항이 만드는 커런 노이즈 맞죠? 요거는 뭐예요? 두 번째 항의 앞에 거는요. 요 M안이 이 입력에 만드는 노이즈 파워예요. 볼티지 노이즈 파워예요. 걔를 이제 트랜스미션 게인의 매그니튜드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커런트가 되죠.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저항이 기여한 거, 이게 증폭기가 기여한 겁니다. 똑같이 출력 아웃풋 볼티지 파워를 이제 트랜스미 임피던스 게인의 매그니튜드 나눠주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는 여기에 이렇게 되니까 휴대 있고 커런 소스가 있고 포토 다이오드가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출력역이고요. 여기가 입력 커런트입니다. 그러니까 노이즈가 인풋 이퀴벌런트 노이즈가 중요해요. 인풋 이퀴벌런트 노이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인풋 이퀴벌런트 노이즈 커런트는 어떻게 돼요? RF가 기여한 노이즈 파워 플러스 V 아웃풋 스퀘어에 M1이 기여한 거 디바이드 바이 RT의 스퀘어 이렇게 되죠. 트랜스미션 게인의 스퀘어니까 트랜스미션 RF니까 RF 스퀘어 이렇게 인풋 이퀴벌런트 노이즈 파워라고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트랜스 임피던스 앰플리파이어를 살펴봤고 간단한 피드백 앰플리파이어를 살펴봤고 그의 노이즈, 인풋 이퀴벌런트 노이즈와 인풋 이퀴벌런트 커런트 노이즈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다른 구조 가지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